한반도를 둘러싼 이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정치권에서는요, 친일 국방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이재명 대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하면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혼란의 와중에 일본을 한반도로 끌어들이자는 것입니까? 일본군을? 그야말로 극단적 친일 행위다. 대일 굴욕 외교에 이은 극단적 친일 국방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심각합니다. 한미일 연합훈련을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일본을 끌어들여서 합동 군사훈련을 하면 일본의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우리가 인정하는 꼴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극단적 친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번에 나는 독일인입니다라는 이런 책을, 읽어볼 만한 책을 주선을 했어요. 내용 자체가 이런 겁니다. 자, 과거에 우리도 이런 역사적으로 치유하지 못한 이런 일들이 있다, 이러면서 마치 이것이 일부 언론에서는 이 지금의 친일 논란의 힘을 계속 뭔가 보태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그 서간을 어떻게 보면 추천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뭐 얘기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맥락에서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책이 우리의 어떤 정체성이랄까요? 뭐 그런 부분들, 우리의 과거, 우리 비슷하게 분단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경험들을 좀 잘 되새겨보자, 뭐 그런 차원에서 아마 문 전 대통령이 추천을 한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재명 대표 얘기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일본에게 유리한 이익을 준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독도 인근에서의 이 합동훈련이라는 거는 지금 일본이 독도에 대해서 영유권 주장을 안 하면 여기에 문제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지속적으로 자국의 영토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훈련을 하게 되면 일본인들에게 아주 안 좋은 이 시그널이 가거든요. 아, 저게 우리나라 거 맞나 보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지금 일본이 가장 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한반도에서 위사시에 개입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래전부터 유사제법, 뭐 예컨대 주변 사태법, 최근에는 2015년에 미국과 일본이 그 신가이드라인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개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개정된 내용에 뭐가 있냐면 일본의 방위 라인에 한반도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언제든지 한반도에 일본군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이 조건들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일본이. 그런데 이런 일본과의 어떤 합동 훈련이 이러한 상황을 더 촉발시키는, 이걸 자연스럽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우리가 그러면 2017년 때는 왜 합동 훈련하고 지금은 안 되는 거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2019년에 우리의 경제 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사실 반도체 생산을 못하게 하려고 소재 이런 수출을 규제한 거 아닙니까? 아직도 풀어주지 않고 있어요. 네. 그리고 나서 북한이 위협을 하면 우리를 앞세워가지고 우리를 범퍼 역할 시키고 이런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일본의 어떤 자세가 바뀌지 않으면은 우리의 의구심, 이건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친일 행위다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네. 네, 이 이재명 대표의 친일 국방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여당에서는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본을 끌어들여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죽창가를 부르라며 선동질하는 것이 대권 주자이자 당 대표로서 할 말입니까? 국방에 대한 개념조차 모르는 이재명 대표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리고 여당에서는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글을 올렸는데, 그러니까 친일 국방이라는 말은 살아오면서 처음 들었다라는 표현도 있고, 이 글 내용 중에는 그러니까 이 군사훈련, 한미일 군사훈련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만들어졌다. 그때 당시 합의해서 시작이 된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왜 친일 국방이라고 비판하느냐, 이거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요. 네, 저도 그 뜻하지 않게 네. 여당 의원들의 생각하고 좀 비슷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한미일 군사훈련은 북핵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대한민국 혼자만의 힘으로는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함께 지켜줄 그 한미 동맹 또 이 협력 관계에 있는 일본과 지금 군사 공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 지키지 못했을 때는 함께 지켜줄 사람이 누구냐를 가려서 외교 노력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국방과 외교의 문제를 왜 영토라는 주권의 문제와 결부를 시키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권의 문제는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그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독도 영유권 문제는 그 일본의 그 바람직하지 않은 문제 제기일 뿐이지 우리가 거의 대꾸할 필요도 없는 우리나라의 주권 문제입니다. 지금 한미일 군사 훈련을 하고 있는 이유는 북핵에 우리 대한민국 혼자서는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그 한미 동맹을 통해서 또는 그 미일 동맹을 함께 엮어서 한미일 군사적으로 막아내겠다 이런 훈련이기 때문에 그건 좀 다르게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보신 것처럼 이 친일 국방이라고 해서 굉장히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정부 여당에 대해서는 선명성을 부각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이 망 사용료라든지 아니면은 당사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 노동자들을 위해서 내가 지하에서 일하시는 휴게실을 지상으로 끌어올렸다 이러면서 뭔가 정책 행보, 민생 행보도 같이 해가고 있습니다. 전혜연 평론가님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여기다 더해서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진을 당대표실에다가 건다든지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본인에게 쏘아지는 이런 사법 리스크를 탈피하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 투트랙으로 이렇게 나가는 모습 아니겠느냐 이런 모습이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근데 앵커님께서 사법 리스크란 말 쓰셨는데 만약 그게 없었다면 이재명 대표가 이런 거 안 했을까요? 저는 했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청소 노동자들을 위한 편의시설 보면은 이재명 대표 가족들이 예전에 시장에서 화장실 청소하고 거기서 몇십 원씩 받으면서 굉장히 어렵게 살았고 이재명 대표 어머니가 굉장히 그 청소 일 많이 하고 어렵게 살았던 거 잘 알려져 있죠. 아마 그런적인 측면이라던가 또 본인이 행정을 하면서 청사에서 이렇게 일하시던 분들을 보면서 느꼈던 점을 한 거기 때문에 전 이거는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된다라고 네. 봅니다. 네. 그리고 망 사용료 문제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도 이재명 대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민생 중심 야당이에요. 대한야당.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서 이미 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까 우리는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에 대해서 목소리를 전략도 같이 내겠다. 이런적인 측면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짧게 이거는요. 만약에 그 사당화나 뭐 방탄 대표 이런 거 굉장히 비판 많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당 대표 출마할 때요. 그런데 지금 보면 민주당 공보국에서 뭐 당 대표에 대한 이런 사법 리스크 관련된 내용들을 반박을 한다던가 반박 성명을 내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는 좀 약속과 다른 것 아니냐? 왜 개인적으로 하지 않고 당이 나서서 이렇게 하느냐 이런 모습도 있거든요. 근데 개인이 아니라 당 대표니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사법 관련된 문제는 말을 잘못해서 고소고발이 넘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공보국 차원에서 나온 것은 당 내부의 법률 전문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조언을 통해서 보다 정제된 언어,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또 이 말 자체가 여러 가지 논란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의 차원의 대응이라고 봅니다. 네. 네, 저희가 마지막 순서로는 선명성 강화하는 이재명 대표와 사법 리스크의 상관관계까지 짚어봤고요. 네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60초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